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투자 심리와 원달러 환율, 금융위기급 상황이죠. 일단 시장은 매일 불안합니다. 변동성 이어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 굉장히 확고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축 물가 등에 대한 이 불안감 여전히 이어지고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과연 심리 위축이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반등이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우려를 딛고 실적 발표 이후에 59,000원 선의 회복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시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 그리고 공포까지 반영했던 주가가 이제 안도감으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일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 시장을 짓눌러 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영업이익 전망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 괴리율을 좁히는 수준의 주가의 상승세, 지수상 10%에서 15%의 반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1차적인 반등 목표치를 2,650선으로 잡았는데요. 현재 코스피 2,340에서 2,35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감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어떤 점을 유의하고 어떤 점을 대응하면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지 강한 녀석들 세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강한 녀석들의 세 가지 강한 코멘트 함께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설레발 아닌 상승장 올 수도 있다. 신기수 전문가, 하방 지지의 완성. 윤겸 전문가, 13일의 박자표, 우주항공, 빅지표, 죄송합니다. 13일의 빅지표, 우주항공, 디지털 화폐를 주목하라. 이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방 지지의 완성이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예, 제가 그간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이제 그 6월 중순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시장이 싸졌다. 가격은 굉장히 싸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안정화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제 차트에 나타난다. 그래서 차트가 패턴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S&P 500을 보게 되면은 근간에 이제는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좀 이제 잠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하방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하방 지지가 완성된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 3,950 정도를 위로 올라서게 되면은 이제는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있는데 요 근래만 보더라도 양봉이 5개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뭔가 좀 이제 힘을 좀 받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하방 지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주가가 시장이 빠지면은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시장이 빠지는 것은 이제 매수의 기회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매수를 좀 해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종목을 좀 사셔야 됩니다. 주식 사셔야 되고 사서 손실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손실의 어떤 그런 그 손실 그 확률보다도 지금 사지 않아 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못 내는 그런 기회 손실의 그런 기회 비용이 더 클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구간을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바로 전고점 3,000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3,950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뭐 CPI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한 차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이제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3일날 CPI 발표되는데 아마도 이제 5월 달보다 6월 달이 CPI 자체는 더 올라갈 걸로들 다들 짐작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들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별로 없을 거고요. 플러스 해가지고 CPI에서 에너지를 뺀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CPI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원 CPI가 둔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다시 힘을 막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이 안도성 반등이 상당히 좀 이제 랠리로 전개되는 이제 그런 것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금통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금리 조정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봅니다. 오늘은 대형주들 쪽에서 조금 움직이고요. 뭐 이제 지수를 살짝 좀 움직이는 정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그 CPI가 발표가 되면서 주 중반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들도 돌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면은 순환매가 기본이에요. 순환매가 도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저는 이제 목표가를 2,450이 단기 목표가고요. 그리고 나서 9월 정도까지는 2,600까지, 지난번에 2,600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2,600까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3분기 때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움직일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바이오, 셀트리온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끌어주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계속 아마 매기가 들어올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의 전기차 업체들 리비안 특히 급반등 나오고 있죠. 2차전지들 계속 보셔야 되겠고, 자동차는 오늘 뭐 그 장 초반에 제일 루키 섹터였습니다. 하반기 때 되면서 뭐 지금 2분기 뭐 실적도 좋지만 하반기 되면서 반도체 공급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팹에서 PC나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 줄면서 그쪽 라인을 반도체용, 자동차용 반도체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기대감만으로 더 오를 수가 있겠고요. 원전이나 신재생 쪽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수가 하방 지지를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5거래일 연속의 양봉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게 미국장의 차트입니다. 대기 매수세들이 이제 진입하는 이러한 시그널로 차트를 해석해 주셨고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장도 안정감을 좀 더 찾아 나갈 것이라는 관점. 일단 1차적으로 2,400선, 그리고 9월장까지 2,600선, 1차 2,450, 그리고 2차적으로 2,600선까지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블루 실장님께서 주식 다 버리고 싶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서당계 1년차님께서 급락 구간, 공포 구간, 매집 기간 지나면 상승 추세가 오더라고요. 매집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블루 실장님 지금까지 잘 견디셨는데 더 잘 견뎌보셔야죠.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조금이나마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얘기 나누시면서 위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인내심의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되는 장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 일단은 이 변동성을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지금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매수보다 수익이 났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는 지금 주식 손실보다도 주식을 지금 사두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는 역시 초록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 그리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 주셨죠. 윤겸 전문가님 중립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은 맞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변수인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여유 있게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다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 위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여기서 변동성이 대신 폭이 크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현금 보유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려 있거나 현금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 강약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상당히 변동성 그리고 또 7월까지도 당분간 변동성이 큰 횡보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매수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적이라는 데는 동의를 해주셨지만 기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올 여름 서머 랠리가 있다. 초록불이고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장까지 사흘째 지수 상승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 하락 반전한 양대 지수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으로 다시 올라서면서 상승 전환하자 시장이 이렇게 내려서고 외국인은 또 매도로 전환하는 이런 또 여전히 변화무쌍한 하지만 매수 매도 폭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 랠리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입니다. 서머랠리 있다, 초록불, 없다는 빨간불인데요. 역시 윤겸 전문가 노란불,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이시네요. 유세혁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다음 주까지 증시가 이렇게 좀 혼돈의 시간을 보내긴 하겠지만 저는 상승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 맞이해서 조금 살짝 조정을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8월 둘째 주 정도부터는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좀 많은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곡물 가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왜 상승의 무게를 두느냐라고 말을 할 때 생각을 했었을 때 어차피 좀 이따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그 CPI 발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승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는 13일 발표될 미국의 CPI를 기점으로 변곡점이 나올 거라고 아까 예상해 주셨죠? 예, 아마 이제 그 시장 기대보다 엄청 높게 나오면 한번 흔들리겠죠. 예. 흔들려도 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요. 가령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 이러면 이제 안도성 랠리가 시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일 이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는 또 금통이 예정돼 있는데 6월의 CPI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8.8%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전망치 5.7%로 예상이 되면서 CPI는 전월보다 웃돌고 그리고 근원 CPI는 전달보다 밑도는 지표로 현재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 발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더라도 혹은 둔화된다면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방 지지 완성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 바로 상승장일까요? 유세벽 전문가, 설레발 아닌 상승장 올 수도 있다. 낯선 그 이름, 상승장. 예. 베어마켓 랠리 그 이상의 상승을 혹시 보시나요? 그 이상의 상승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각종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아베 총리의 사망 혹은 그 영국 보리스 총리의 사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CPI 발표라던가 금통위에서 좀 말을 하는 그 금리 인상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사상 유례가 없었었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상반기에 밀렸었던 이런 지수들이 나스닥의 경우에는 1000포인트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9시 반경에 이제 고용지표가 딱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지수가 크게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3시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는 좀 이렇게 호재도 악재로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악재 아닌 호재가 지금 다시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다시 치켜 올리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설레발 아닌 설레발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더 이렇게 나와준다라면 전제 조건이 깔리겠지만, 그런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좀 높습니다. 그렇고 이제 1,400원까지 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시장에 수급적인 요인들이 부담이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승에 아까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게 기대 인플레가 좀 잡혀가고 있다. 왜냐면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 선을 지금 웃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밀 가격이라던가 뭐 밀가루 가격 뭐 이런 가격들, 그리고 원자재 구리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다. 경기 침체 뭐 이런 시그널들도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지금 소비 여력이 좀 충분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상승 탄력을 좀 받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유보율이 좀 높은, 그리고 현금 창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이 적은 금리 상승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좀 건전한 펀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먼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요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해서 안착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변경하라 하죠. 내일 같은 경우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엔터 관련해서 이제 내일 그 슈퍼주니어죠. 슈퍼주니어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고, 그리고 15일 날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SM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8월 달에 또 이제 다시 컴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이제 국내 대형 기획 엔터 관련주들과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들도 좀 한번 주목을 해보자. 지난 금요일에 우영우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도 주말간에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체 IP를 보유한 그런 종목들, 제가 주목하는 종목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마 네트워크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체 IP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도 한번 보자.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라는 이렇게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용지표 호조세, 그리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개선 움직임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네요. 호재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금리를 더 크게 올리지 않겠냐, 이런 우려로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공식이 좀 깨지고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그 점으로 착안하셨습니다. 따라서 설레발이 아닌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주를 쭉 꼽아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쭉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유세벽 전문가가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주목하시는 건 경제지표신가요? 지금 기대 인플레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CPI는 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8.8 나올 거다, 뭐 좀 하회하면은 좋게 가겠죠.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가 확실하게 잡혀줘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주목해 주셨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은 상승장을 보면서 보유를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변동성이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진다는 관점이세요? 변동성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방송에서 이제 상승에 좀 많이 무게를 둔다라면은 시청자님들의 문매를 맞고 있죠. 하지만 저는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상승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 이제 그 호가창이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펀더멘탈을 좀 분석을 해서 지금 실적 시즌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망이는 짧게 혹은 길게
어떻게 잡으시겠어요? 저는 방망이는 길게는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아주 중장기적으로. 하지만 이제 한 10% 정도 수익권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편백나무님께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 구간이죠. 일단 11선까지는 쉽게 올라가고 주춤한 이후에 전고점 2420포인트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블루 실장님께서 오늘 좀 우울해지신 이유가 있네요. 바이오주의 상승입니다. 오늘 뭐 신풍제약, 일동제약 같은 거 날아가는 거 보니까 주식 할 마음이 안 나네요. 널널부이님께서도 태풍의 쓰레기만 날아다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서단계 1년차님께서 잡주 날아가는 거에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블루 실장님, 잡주 때문에 우량주들이 못 가는 것 같아서 슬프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이 블루 실장님께 좀 의견 주시죠. 바이오주를 아까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바이오주의 상승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종목에 기대서 시간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는요, 주식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상대 비교예요. 상대 비교하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고요. 급해지다 보면은 이상한 짓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좀 가지고 뭐 잡주들이 날아가서 우량주가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우량주가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잡주로 매기가 좀 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금방 지나갑니다. 태풍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네. 바이오주의 상승은 끝물일까요? 시작점일까요? 저요? 네. 예. 바이오주는 저는 이제 그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여요. 예. 네, 그 부분은 저는 애써 외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세 연속성을 거기서 제가 크게 바라기가 힘들고 제 생각에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코로나 관련주들은 있죠. 그간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올렸다가 털고 순환매 형태로 이 종목 저 종목 그렇게 터는 과정이 진행이 되지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잡아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너무 상승을 많이 했던 부분이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는 너무 자신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하려면은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하시고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주만 네. 관련주 이외의 다른 그것들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견실한 종목들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코로나 관련주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애써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견 전문가 그리고 또 유세벽 전문가도 코로나 확산 수혜주 관심 갖고 계시거든요. 윤견 전문가는 이전에 엑세스바이오 또 수익을 내주셨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보실 생각이시죠? 나머지 두 분도? 저 또한 뭐 이렇게 예. 중장기적으로 보긴 좀 거기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약간 이제 단기성 짧게 잡으시고 또 뭐 신기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이제 변동의 랠리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간 보시고 대응하시면서 또 여타 종목도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이오 주식들은 전체적으로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와 재료가 붙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9% 강세고요. 그리고 또 유세벽 전문가가 아까 사료주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사료가 또 올라가네요. 5%의 상승. 물가의 피크 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물가 관련주가 또 일부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 장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불빛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를 한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 초록불이고요. 방망이를 길게 잡겠다 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동의를 해주셨고요. 윤겸 전문가만 아까 노란불 주셨죠. 오늘 장 매수하겠다는 의견에 노란불 주셨는데 방망이를 짧게 잡겠다는 초록불, 길게 잡겠다는 빨간불입니다. 세 분 모두 방망이 짧게 잡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 코멘트 남아있는 마지막 코멘트는 윤겸 전문가입니다. 13일의 빅 지표 우주항공 디지털 화폐 주목하자. 이번 주 주간 기준 분기점 13일로 보시네요. 네. 이제 13일 날 이제 뭐 중요 지표가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뭐 말씀 다 나누신 대로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든지 또 이제 기대되는 부분, 기대 인플레이션 또 정점 부분이 이제 혼조되면서
그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엄청난 변동성은 아니겠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화는 횡보하고 이제 그 안에서 박스에서 움직이고 13일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상 50bp냐 75bp냐 그런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미국 뭐 CPI 발표,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중동 순방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빅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날을 또 기점으로 해서 어떤 변동성이 분명히 나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겠으나 그래서 그날을 좀 기점으로 잘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이제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또 이제 지켜볼 관심 섹터는 또 찾아봐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 매수하시라는 추천 말씀이 아니라 시장을 같이 곁들여서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본인께서 판단하셔서 접근할 종목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부분이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관련주 좀 보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는 월화는 뭐 마찬가지로 횡보하면서 그 박스 안에서 진행하다 13일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상황은 미 증시도 지금 완전 침체, 완전히 돌입했다고 좀 볼 수는 없고요. 둔화 국면에 지금 진입한 건 사실이고요. 완전한 또 최악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극에 달한 나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혼조가 이어지면서 악재들은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가거나 악재가 더 확대되지는 않잖아. 호재도 또 나타나지 않는 시장. 어떠한 이게 반가운 악재를 덮을 수 있는 이슈라든지 어떤 그런 큰 파워가 보여주질 못한다. 해소되는 국면은 없다. 이런 게 이제 혼조 충돌되면서 횡보로 이어가는 그런 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13일 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발표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실적 시즌도 들어가고요. 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역전 부분이 혹시 또 이제 아직은 크게 심각하게 대두될 상황은 아닌데, 만약 금리 역전이 된다 그러면 또 환율 부분도 있고 또 외인의 수급 부분도 있고 연달아서 연관성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주시하면서 또 신중히 대응하시고, 저는 하여튼 7월 달은 연속 랠리의 장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혼조에 의한 박스 장이 연관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일정도 말씀드렸고요. 10일 날 오페크에서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증산이 어떻게 보면 생산 시절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 때 또 생산을 워낙 수요가 없어서 줄여놓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또 반전되다 보니까 또 각국의 오페크 국가들의 이해가 또 충돌되고, 또 증산을 늘리기 위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일정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또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 날 또 6월 소매 판매가 나오고, 하여튼 이런 중요 일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관심 섹터로는 이 와중에도 또 이제 지켜볼 건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부분이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서는 로지시스, 한네트, KCT를 좀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 좀 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주항공에서 이제 큐브 위성 4기가 모두 성공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이게 또 대학생들 기술에 참여에 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 추천주는 또 저는 예전에 했던 세트리가일 한번 또 추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매력적인 구간으로 다시 왔기 때문에 AP 이성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하튼 7월 말까지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 명분이 부족하고 해소되는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악재 부분이 조금 누그러지는 둔화되는 시장이라는 걸 염두하시고, 또 포트폴리오를 잘 신중하게 하시고,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매력적인 구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종목, 실적 있는 종목, 살아날 수 있는 미래 섹터에 대해서 부분 매수를 하시면서 방망이 짧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가 있네요. 여기에서 큐브 위성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한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보셨고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새로운 재료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화폐 부분은 이제 1대1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대1에서 맞춰가지고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화폐를 지금 구상 그런 부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각 대학교에서 이렇게 위성을 사출하고 이걸 뭐 교신하고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네요. 이건 저는 또 오늘 처음 보게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뉴스 저도 한번 좀 챙겨보고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3일에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뿐만 아니라 또 미국장에서는 현지 시간 13일에 CPI 6월 CPI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CPI 결과 보기 전에 금통위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7월 미국 쪽에서도 패드워치에 따르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90% 넘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뭐 75bp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7월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주가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채팅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편백나무님께서 코로나 관련주는 막차이더라도 바이오주 후반기, 하반기를 이끌 업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블루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번 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수급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실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는 좀 조심하자는 의견도 편백나무님께서 주셨는데요. 예, 이쪽 부분도 점검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세 분의 의견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신재생 에너지와 방산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산주입니다. 현재 방산주 조정을 좀 받았는데 매수 관점이신 분들 초록불 주시고요. 매도 관점이신 분들 빨간불 주시죠. 방산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 피살로 인해서 일단 참선거 결과는 보수표의 결집이 나오면서 자민당의 압승 결과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본 쪽에서는 개헌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개헌을 하게 되면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비의 증액 이슈들도 계속 나올 거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국방부의 증액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세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방산주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님 빨간불 주신 건가요? 노란불인데. 노란불인가요? 네. 예, 우리 노란불은 참 특이한 색깔로 나옵니다. 어떤 불은 파란색이 짙게 나오고 어떤 불은 붉은색이 짙게 나오네요. 신기수 전문가 노란불 주셨고요.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초록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부터 들을게요. 방산주를 노란불을 드린 이유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네. 제가 방산주에 그렇게 별로 큰 관심을 안 준 섹터고 관심 없으신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방산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그 예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읽어보면은 뭐랄까요, 좀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리포트 같은 것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크게 뭐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관점에서 노란불 드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그동안 방산주에 대해서 또 추천해 주시고 수익도 내주셨는데 현재 구간 관심이 있다 초록불 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 확인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현재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쪽은 태양광이다 하시면 초록불, 풍력이다 하시면 노란불이고요. 원자력이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초록불, 풍력 노란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력 빨간불인데요. 편백나무님께서 원자력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의견을 주시면서 그린텍소노미에 일단 포함이 됐지만 포함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사고 저항성 핵 연료 개발과 고준위 방패장 확보가 조건인데 2050년까지 운영 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핀란드의 경우에 방패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만 40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50년이면은 2020에 40 더하면은 넘어서죠. 10년 더 넘어서죠. 자, 세 분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가 노란불이시죠?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요? 예, 예. 조금 이제 빨간색과 다 혼합한 색이죠. 예.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세 가지 종목의 색깔을 이제 구분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세 종목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산업 정책주고 정부 정책주고요. 또 저는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매출 실적이라든지 부채 부분도 이제 점검해야 되고 그 원전, 태양광, 풍력을 다 보면서 그 안에서 미래 기술에 접학하고 어떤 재무 구조, 실적도 다 있고 겸비한 업종을 갖다가 추출해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좀 편중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보라색을 좀 눌렀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은 노란불이시죠? 예, 네, 풍력입니다. 풍력이네요. 풍력. 예.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먼저 주창하고 그리고 먼저 투자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유럽이 제일 지금 많이 이제 밀어붙이는 거는 태양광보다도 이제 풍력 쪽을 더 많이 하고 있고, 태양광은 이제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미국은 이제 뭐 태양광 설치할 때가 넓어서 이제 하지만, 근데 유럽은 이제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상 풍력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보면은 태양광 쪽보다는 유럽 쪽에 기대는 이제 풍력 쪽에 지금 수주 잔고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되면서 중국 쪽이 또 치고 올라와서 또 저가 판매를 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안정적인 쪽은 지금 수주 많이 받아놓은 쪽은 뭐 풍력이기 때문에 풍력 네. 쪽을 제일 선호합니다. 예, 안정성, 수주의 안정성 관점에서 풍력을 봐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수혁 전문가도 최우선적으로 풍력을 보시나요? 저는 노란불 아니신가요? 노란불인데요. 예, 다 봅니다. 다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섹터는 딱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 이렇게 좀 로봇,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방에서 진단키트나 막 이런 것들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UAM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근데 방산이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는, 그리고 네. 지난 금요일에도 삼강 MNT를 추천을 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가 지난주 처음 또 오시고 에코프로비엠으로 당장 수익을 하루 만에 내주셨는데, 배터리 계속 우리 전문가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들 계속 저희와 따라가 주시고요.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은서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드립니다. 파란불로 시작했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오전장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실적 호재가 있는 자동차주와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 탄력이 눈에 띄고요. 또 오미크론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백신과 진단키트 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집 나간 며느리는 못 찾아도 두 자릿수 수익률은 꼭 찾아드리는 우리 강한 녀석들이죠. 오늘도 수익률 두 자릿수를 기록한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오랜만에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다른 전문가님들께 1위를 넘보지 말라는 그런 신호인 걸까요? 네, 매수가는 11,000원,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2,100원까지 오르면서 10%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유세벽 전문가의 티켓 획득 현황부터 한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시작으로 PNT, 또 코스모화학, LIG 넥스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삼강 MNT,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국 SNC, 현대건설기계, 다음 장으로도 넘어가 볼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또 항공우주, 또 오늘의 종목이죠. 파인테크닉스까지 총 11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까지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는 오늘 토마토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11장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7장, 그리고 윤겸 전문가는 5장, 나중에 합류하신 신기수 전문가는 2장으로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토마토 티켓 11개를 획득한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파인테크닉스로 또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셨는데요. 네임 배지에
예, 티켓을 달아주시겠습니다. 유세백 전문가님 축하드리고요. 셀프 수여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왜 하나, 큰 게 하나가 있네요. 이게 11개인가요? 네, 이게 10개짜리 이제 와. 큰 걸로 하나, 네. 대왕 티켓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기 티켓으로 한 가지 더 해서 11개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이 폴더블 폰 관련주, IT주로 공략을 해주셨는데 또 단기간에 10% 수익이 났어요. 지금 어떻게 또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가깝게 저항 라인이 12,700원대 주요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공략보다는 눌림목을 줄 때나 혹은 12,700원 뚫어줬었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이렇게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시점을 좀 잡아보자. 8월 달에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000원 재매수 관점인가요? 11,000원 부근에서 눌림목 줄 때 재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12,700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라면 다시금 14,500원을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노려보자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14,500원을 돌파하면 또 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8월의 모멘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 폴더블폰 신제품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또 오전장을 마무리할지 세 분의 전문가 추천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유세벽 전문가 큐브엔터, 신기수 전문가 에로티 베큐ම්, 윤겸 전문가 세트랙 아입니다. 파인테크닉스 받고 또 IT 한번 이어가 볼까요? 신기수 전문가의 에로티 베큐움의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에로티 베큐움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한마디로 실적입니다. 예, 근데 이 에로티 베큐움은 이제 건식 진공 펌프 뭐 국내 1위고, 지금 건식 진공 펌프라는 것은 반도체 공정에서 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이 분기 대비로 해가지고 12%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0% 2배가 넘죠. 그렇게 이제 뭐 잘 나올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P2 쪽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M16 쪽 그쪽에 이제 공장으로 장비가 계속 입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도 삼성전자 P3 쪽으로 낸드 장비 수주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가지고 하반기 때도 성장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 성장이 되고 있고 더 될 텐데 주가는 계속 빠져 있죠. 이제서 조금 바닥을 잡는 느낌이 좀 듭니다. 3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뭐 이제 분기 대비해서 24%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이거는 13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반도체 쪽으로만 그동안에 건식 진공 펌프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환경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공정 내에서 건식 진공 펌프를 지금 다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그 계속해서 판매량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신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매출액이 3,350억 정도. 이건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29%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사상 최대 실적 랠리가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 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싼 구간이고 리스크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매수가는 12,500원 잡았는데 지금 12,600원인데 좀 기다리면 좀 내려오지 않을까요? 12,500원으로 하고요. 목표가는 14,800원, 뭐 어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나왔던 저점 부근 1,4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로티 베큐움 지난해 1월에 19,900원 기록했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가였네요. 이후에 하락 추세를 작년에 이어갔었고요. 그러면서 12월에 다시 한번 반격을 줬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12,600원 선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이상 뭡니다. 실적은 뭐 이상 없고 수주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로 2차 전지 공정에도 이 건식 진공 펌프가 도입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수가 12,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우리 윤겸 전문가의 종목을 볼까요? 세트랙아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성주 뭐 여전히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8월에 또 이슈도 있고요. 네.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주선 네네. 이슈와? 예.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트라가이 이제 위성
이제 사출 성공했다는 누리호 대학생들이 이제 만든 부분이 4기가 4기가 다 성공했던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월봉상 일봉상 봐도 6월 3일까지 좀 상승하다가 6월 달에 이제 대내적인 그 장세 악재에 의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해서 6월 23일까지 내려왔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 봐도 상당히 이제 저점인 구간에 지금 내려온 부분은 분명합니다. 또 1차 지지대 근접해 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트레가이가 이제 그 매출 부분도 양호하고 재무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점 구간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좀 다다른 부분도 있고 일봉상 보조 지표를 봐도 상당히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는 더 악재라든지 뭐 대내적인 시장 상황이 뭐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재편만 안 된다면 더 하락할 명분은 없다라고 보고요. 또한 이제 정부 정책주고 또한 이제 그 매출을 조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9년부터 꾸준히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1분기도 전년 동기에서 10%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80%, 당기순이익도 좋게 나왔습니다. 99% 상승했고 재무 비율도 보면은 이 회사가 유동성 비율은 상당히 높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성장성, 수익성도 뭐 양호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온 부분이 뭐 이 회사의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증시 상황에서 지금 하단 구간으로 내려와 있고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선 라인이다라고 보고요. 현재가로 진입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36,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여유 있게 한 3만 원 선 추천드리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트레가의 충분한 가격 매력이 발생했다는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지금 구간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이고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에 우리 대학생들이 발사한 위성들이 성공적인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관련한 종목으로 세트레가의 전략 세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 오늘 엔터 줍니다. 큐브엔터 투자 포인트 꼽아주시죠. 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 SM이라던가 YG 엔터 그리고 JYP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네 3사들이 계속적으로 가준다라면 저는 이렇게 좀 작은 엔터주도 같이 동반 상승해 줄 것이다. 그렇다라면은 이 큐브 엔터에는 누가 있느냐? 여자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신인에서 지금은 좀 강력한 팬덤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월드 투어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B2B라고 이제 10주년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타곤에서 일본 콘서트 등이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의 성장성을 저는 높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터 관련해서는 이제 NFT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적극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현재는 12,800원 현재 주가 위치에 있는데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상승 17,5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엔터 관련주 이게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시총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 급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파가 391만 구독자가 있고요. 아이들이 401만이네요. 아이들의 팬덤이 진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에스파가 예상보다 지금 신곡 그 앨범 판매량이 좋다고 해서 시장 주목 많이 받았는데 아이들 저도 굉장히 지켜보던 여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 팬덤이 많이 컸습니다. 해외 투어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세 분 가운데서 오늘 또 공개 방송 있는 분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시죠? 네, 접니다. 네. 네, 4시에서 5시 이제 쉬운 진단 진행하고요. 끝나면 5시 15분부터 7월 지금 이제 혼조 횡보장을 갖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략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윤겸 전문가 7월 횡보장 예상해 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네요. 오후 5시 10분입니다. 유세벽 전문가도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공개 방송 지금 비슷한 똑같은 시간대예요. 그래서 진시진 같이 프로그램 출연하고 그 예. 이후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문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추천 종목이라던가 브리핑들 그리고 하반기 핵심 키워드들 이렇게 해서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 역시 같은 시간이고요. 오늘 하반기 핵심 키워드와 함께 그리고 이벤트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오늘도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장 여기까지고요. 오후장도 계속해서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